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경제TV에서 수익을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는 함재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조금 전반적인 거시경제를 조금 같이 보면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 같이 논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대두되는 그런 이슈가 뭐냐면 일단은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을 조기에 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냐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금리 관련된 이슈들도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연임이 됐죠. 연임이 됐기 때문에 그 여파로 해서 이제 달러화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달러 대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바닥을 좀 기고 있는 코스피가 언제 다시 반등을 할지도 저희가 기술적 분석도 기술적 분석이지만 여러 가지 조금 이제 펀더멘탈적인 것도 같이 보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를 보기 전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죠? 미국 시장을 조금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먼저 선행을 하고 우리나라 거기에 대해서 좀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시장이 정말 건전한 금융시장인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제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제가 지표를 좀 많이 깔아놨어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목이 티커 명이 뭐냐면 이제 미국 정부 10년 채권. 이건 뭐냐면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입니다. 자,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 저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보통은 떨어지게 되는 게 이제 그런 원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요 아래쪽에 검은 색깔 있죠. 이 검은 색깔이 뭐냐면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는 계속 지금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게 나스닥이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전반적인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이제 경기가 선순환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생산성과 이 향상성이 같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이제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형태의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가 상승률인데, 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물가 상승이 높은 이유는 일단 뭐냐면,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020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자, 전 세계적으로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그 공급이 거의 원천 차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돌리지 못하고 감염자가 두세 명만 나가도 공장을 전체 폐쇄시켜 버리는 그런 이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1년, 2년 정도 쌓아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전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순환의 경기가 돌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코로나 여파에 대한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 즉 이제 공장이 갑자기 문을 셧다운이 된다라든가 그런 느낌.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든 아니면은 그죠? 그러니까 취직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업자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돈을 좀 많이 뿌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돈을 좀 많이 뿌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명목 화폐의 1등이 바로 달러잖아요. 그 달러를 계속 무제한으로 뿌리다 보니까 자,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갈까요, 여러분들? 자, 그 돈이 물론 바깥에서 소비를 하고 싶지만 소비는 하지 못하고, 그죠? 근데 실직한 사람들이 다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펀드라든가 그런 금융시장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이제 2020년 그리고 2021년 초에 굉장히 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자, 미국이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건 당연히 인플레이션 그 기대값이 너무나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 금리를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들의 생각과 뭔가 좀 다르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제 상쇄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이 금리를 이제 올리려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연준 의장의 의도가 과연 정말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그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죠? 달러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인지 그걸 조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파란 색깔, 요 파란 색깔 선 보이시죠? 자, 파란 색깔 선이 이제 그 5년 정도 평균 그 인플레이션 기대값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뒤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 정도 그죠? 몇 프로 정도 이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값. 자, 그다음에 주황 색깔은 한 10년 정도의 그런 기대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지금 5년과 10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올라가는데 나스닥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나스닥 지수. 자, 이게 인플레이션 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 주식시장으로 다 흘러간 거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잘 따져보시면 뭐냐면 지금 이 캔들 차트 있죠? 이 캔들 차트가 뭐냐면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자, 근데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굉장히 지금 비슷한 양상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이 파란 색깔과 주황 색깔이 바로 이제 5년과 10년의 그런 그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값, 그 인플레이션율인데 인플레이션율은 굉장히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채권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자, 채권 수익률이 여러분들 달러 지수와 굉장히 일맥상통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이제 괴리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 커플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채권 수익률이 따라서 같이 올라가서 달러 같이 급등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나스닥 지수가 같이 떨어지면서 뭔가 어느 정도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춰지거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율이 너무나 높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5년과 10년물이 인플레이션율이 너무나 높다. 자,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같이 올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같이 올렸는데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인플레이션 값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 즉 이제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자, 달러 지수는 평균적으로는 그죠? 떨어지는 그런 형태에 보입니다. 근데 달러가 왜 떨어질까요? 달러가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달러 가치가 싸니까, 그죠? 그만큼 싸니까, 그만큼 금리를 많이 이제 동결시켰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니까 달러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그렇게 선순환이 빨리 돌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이제 달러 지수까지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미국의 지표를 좀 보시게 되면요, 11월 1일 날 ISM 제조업 지수 여기 이제 좀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ADP 논팜, 그 논팜 이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라고 해서 이것도 자, ADP 비농업 고용 지수 이것도 좋게 나왔고, ISM 비제조업 지수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지표들이 다 지금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5일 날에도 논팜이 이제 531K 정도 나오면서 좋게 나왔다. 이 고용률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는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률이 탄탄한가, 그 두 번째는 이제 물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생산자 물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거의 전반적으로 물가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인데, 물가 고용이 두 개가 안정적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세팅이 된다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자, 근데 이 금리라고 하는 거, 혹은 그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게, 자, 이 수치들이 진짜 꾸준히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2020년 8월 달에 2020년 5월 달부터 해서 급등이 나죠. 코로나 때문에. 자, 근데 점점 미국에 대한 실업률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5%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5% 미만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떡밥이 나오긴 했죠.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근데 지금 5.4%, 5.2%, 4.8%, 4.6%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앞으로 이제 12월 달에 결과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려고 하는 시그널이 있다고 한다면, 실업률이 꾸준히 계속 이제 우하향하는 그런 형태가 나와줘야 저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논팜도 제가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보세요. 2020년 5월 달에 굉장히 좀 낮게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팜 같은 경우에는, 자, 9월 달에 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안 좋게 나왔지만, 이 11월 달에 잠깐 반짝 약간 좋게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이제 논팜 같은 경우에도 좋아지는 걸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7월 달, 8월 달에 조금 좋게 나오다가, 그죠? 9월 달과 10월 달에 연속으로 두 달 연속으로 좀 안 좋게 나왔죠. 자,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뉴스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2차 접종까지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 코로나가 계속 이제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죠? 이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코로나가 터지면 또 뭐 공장 중단, 뭐 아니면 셧다운,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이슈도 간혹 가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만,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논팜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거시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미국이 경제 지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확실히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볼 때, 나스닥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미국이 이제 금리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시그널이, 제가 보기에는 논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최소 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좀 좋아지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달러 지수가 지금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율까지 같이 지금 커플링이 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가 다시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다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스닥 이제 펀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약간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 주워 담을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이제 시장에 있는 돈, 그죠? 이 시장에 있는 돈이 헬리콥터먼이라고 하죠. 그 돈들이 다 이제 무분별하게 다 이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코스피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스피는 도대체 언제 오르냐? 코스피도 언제 오르냐?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코스피만 지금 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스닥이 떨어질 때, 자, 코스피가 어느 정도 같이 좀 떨어지겠지만은, 앞으로 나스닥이 약간 조금 떨어지기 시작할 때 코스피가 역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재 시점에서 분석을 해볼 때, 자,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2,900포인트 정도가 지금 견고한 지지선이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자리를 계속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달러 지수. 자, 달러 지수와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그 다음에 미국과 국채 수익률의 차이, 그죠? 이 장단기 금리차, 그 다음에 채권 금리차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코스피는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서 약간 벗어난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상승 추세를 벗어나긴 했어요. 벗어났지만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이 나오려면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다시 이런 식으로 턴 어라운드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자 원달러 환율과 같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완전히 디커플링 된 상태죠. 자, 이런 식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하락세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긴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거기에 비해서 코스피가 좀 많이 지금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 이제 교차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도 약간의 조정은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까지 무조건 올라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딱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본격적으로 자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자 6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죠? 지금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이게 지금 서로 약간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자 미국 10년물 국채에서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같이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요게 지금 뭐냐면 자, 이 미국 국채 수익률 그 다음에 한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요거를 뺀 값이 바로 이제 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바닥을 지금 찍고 있는데 자, 과거에 보시면 자, 이 국채 수익률 있죠. 요게 먼저 올라가고 환율이 나중에 올라가는 그죠? 그런 특징을 지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이 커플링 됐을 때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지금 국채 수익률이 저점을 한번 두 번 찍었어요. 두 번을 찍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다가 지금 약간 반등이 나왔지만은 지금 국채 수익률도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국채 수익률에 비교했을 때는 그죠? 이 달러 가치가 약간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고평가되어 있어가지고 달러가 조금 하락이 된다. 근데 만약에 자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달러가 조금 이제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달러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럼 코스피는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달러가 너무 강세인 거예요. 달러가 너무 강세여가지고 그죠? 반대로 나스닥 지수도 갑자기 이제 폭락이 나왔다. 즉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이슈에 의해서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도 조금 이제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코스피 지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려면은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일단 일시적으로 자 달러가 원화 대비 그죠 약간 좀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꾸준히 우상향해 준다면 코스피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피도 같이 좀 알아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코스피는 자 지금 2,900대 이 자리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횡보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만약에 저점이 깨진다면은 자 2,600포인트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거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점 대비 지금 여러분들 저점 대비 건강한 조정이
대략 한 2,500포인트 정도가 건강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8.6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강세장에 이어질 때나 얘기죠. 자, 근데 정말 많이 떨어져도 한 2,500대에서 2,300대까지도 좀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이 정도 떨어진 게 여러분들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조금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정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쯤 들어왔을 거냐면 한 이쯤이나 이쯤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한 몇 달 정도의 상승장을 좀 바라보다가 약간 지금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락이 사실은 좀 불가피하진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한다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너무나 높아요. 너무나 높은데 나스닥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연준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이제 꺼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올라가고 미국이 금리를 계속 동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달러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겠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기축 통화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미국이 이제 가만히 두고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당연한 거다.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고 네,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시장에 풀린 돈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무조건 금리 인상하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은 지금 저금리를 통해서 좀 많이 이제 부동산이든 뭐든 융자를 끼고 계신 분도 많고 주식 같은 경우도 많지만 자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필수적이다. 근데 이게 예전처럼 막 금리를 뭐 5%, 10%씩 당연히 못 올리겠죠. 자, 그렇게 올리면은 지금 이제 글로벌 위기가 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인플레이션율,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율이 너무나 높아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상화폐 그쪽으로 좀 돈이 만약에 쏠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명목 화폐를 떠나서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이제 그쪽으로 많이 눈길이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바라봐 주시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대표적인 대형주들 같이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을 했지만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하락을 보였다. 근데 이게 정말 본격적인 그런 하락의 그런 시작점이냐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점이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를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삼성전자가 현재 하락장인 건 맞기는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물대에 닿으면 또 떨어지고 닿으면 떨어지고 근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저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근데 그걸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자, 저가를 잡는 거는 사실 자 저가를 잡는다고 한다면 지금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주봉상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자 만약에 맥시멈으로 떨어진다면 5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떨어진다고 한다면. 근데 제가 보기에 5만 원대까지 떨어지려면 일단은 현재 이 7만 2천 원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저항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금 강력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차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과거의 저항선, 그죠? 과거의 저항선에 대한 그 궤적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저항 있죠.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고점이고 이게 2020년 고점, 즉 3년 터울의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고점을 강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돌파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72,300원대에서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약간 지금 떨어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재용 관련해서 20조 삼성이 20조 쪽에 반도체를 새롭게 투자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 연준 그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다시 좀 살아나지 않는가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그런 기대감 속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 7만 2천 원대가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게 깨진다 하더라도 밑에까지는 20% 정도의 자리가 좀 남아 있지만 특히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 국민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멘텀을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좀 싼 가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전에 좀 투자하고 계시다 아니면 앞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한 7만 원대에서 7만 2천 원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고점, 이 자리에 지금 강력하게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기엔 제가 보기엔 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이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어서 계속 이제 우상향 형태의 그런 그림을 좀 그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서프라임처럼 2008년도에 막 금융위기처럼 엄청나게 폭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엔 삼전이 이 자리를 깨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헝다그룹 파산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시장이 좀 흔들렸지만 뭐 그것도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 저가에서 한 번 더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삼전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또 반도체 관련된 그 종목들이 또 새로운 또 그런 시장의 또 변화를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좀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이 자리가 지금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자, 9만 원대. 자, 9만 원대인데 지금 여러분들 요거를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자, 지금 저가를 찍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요게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과거에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고 지금 이 자리 있죠. 과거에 지지선이었던 부분, 과거에 저항선이었던 부분 있죠. 여기가 일단 본격적인 매물대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이 자리가 전고점입니다. 자, 여기가 과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식을 잘 하시고 싶으시면 뭐 여러 가지 지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 저항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자 과거에 2017년도 고점 저항선이 85,000원. 자 그다음에 2018년 고점 88,000원. 자 그다음에 2020년 고점 95,000원. 자, 이 자리를 3번 정도 거의 한 3, 4년에 걸쳐서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했고. 근데 여기를 강력하게 지금 이탈했단 말이에요. 상승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조정을 줬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도 지금 매수를 들어가기 조금 늦을 수 있겠지만은 한 10만 원대, 그러니까 10만 원 라운드 피겨에서 약간 조정을 주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으로 떨어져도 78,000원이에요. 근데 78,000원까지 떨어지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발 금융이라든가 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정도의 그런 이슈가 있어야지만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파운드리 공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이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좀 대세를 좀 따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자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현대차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 자 여러 가지 좀 보도록 할 건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최근에 좀 많이 2020년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이것도 지금 조정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조정 형태의 그런 그림이다. 근데 약간 삼성전자 이후에 그 현대차는 지금 과거의 매물대 있죠. 여기가 지금 2010년도 고점을 지금 뛰어넘지는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현대차든 뭐든 이 자동차가 이제 한번 그 출고까지 나오는 시간이 최소 막 1년에서 몇 달 정도 걸리는 게 이제 이 반도체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동차의 그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자,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삼전이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큰 박스권이에요. 큰 박스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박스를 형성할 수는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 20만 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예요. 20만 원이. 왜냐하면 이 과거에 이 지지선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20만 원대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28만 원까지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과거에 있는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지만 현대차도 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지금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좀 세 종목을 좀 바라봤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들 국내 주식들 중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그런 것들 좀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종목이 좀 사기가 좋을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오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까지 같이 분석을 해보고 이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뭐가 있냐면, 자,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거래량. 자, 거래량이 중요하고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저가권에서 최소 10배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자, 그다음에 저가에서 바닥을 다진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오늘 그래서 몇 가지 종목들을 좀 같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10배 이상 터지는 종목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보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목들이 많은데 요거를 실시간으로 한번 돌려가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 봐주시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 대금이 10배 이상 터지고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지금 여러 종목들이 나오는데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은 강업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10월 18일 날 이 자리가 지금 거래 대금이 10배 이상 터진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실 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10배 이상 터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과거의 매물대를 좀 분석을 해보면서 올라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자, 계속 따져볼 때 지금 유니온, 제가 예전에 유니온 같은 경우를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과거에 이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려가지고 그때 상한가 한번 이룩하고 나서 좀 약간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크게 매집을 하고 나서 세게 올렸다가 이 자리에서 이제 물량을 좀 털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털어내는 작업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언제쯤 다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마 그런 궁금증이 많으실 걸로 저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11월 18일 이거를 자, 트레이딩 뷰 차트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온 같은 종목 요거를 일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일단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자, 거래량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산 형태의 거래량이 나왔는지.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신저점, 그러니까 신저점을 찍으면서 자, 거래 대금이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신저가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신저가를 찍었던 부분이 약간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조금 더 하락이 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많이 떨어져도 근데 여기를 좀 떨어지기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지금 7,050원대인데 7,050원대 밑에까지도 좀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아직 눌림목 재매수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볼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저가 바닥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저점에서 거래 대금,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느냐, 네,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들이 꽤 많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웬만하면 하락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건들지 마시고 웬만하면 일봉상 정배열인 상태에서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일봉상 정배열인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저점에서 터진 거,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일단 하림지주 이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진 역배열인 상태이기도 한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현재 하림지주라는 종목을 좀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림지주 지주회사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승으로 추세가 바뀌긴 했어요. 거래대금 많이 터졌고.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매물대가 이렇게 산 모양의 매물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요 고가 있죠. 그러니까 9,860원. 그러니까 요 자리를 갭으로 뚫는 것도 뚫는 거지만 약간 양봉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뚫어낸다면 이게 본격적인 눌림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860원대를 좀 굉장히 좀 유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860원대를 살짝 돌파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안착하고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트라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림지주라는 종목은 현재 9,860원을 종가로 마감하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시간에서 오른 거 아니면은 그 동시효과 때 오른 거 말고 그냥 오로지 본장 시간에 순수하게 갭 없이 올라갔던 게 깨끗한 양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깨끗한 양봉을 통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자, 요거 한번 제가 보기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림지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9,860원 요 가격을 양봉으로 마감시켜 주느냐, 양봉으로 마감이 못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종목을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 유화증권, 대한항공,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자, 한투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대금이 최근에 10배 이상 터진 게 언제냐면은 자, 10월달, 그죠? 2020년 10월달 요때 이제 10배 이상 터지고 나서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거래대금이 10배 이상 터진 거는 항상 제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10배 이상 터지고 계속 이제 자, 뭐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약간 줄고 있다. 요게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출발 전에 이렇게 이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집을 좀 많이 하고 있다네. 그러면 한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보도록 할 건데 하나투자증권 이것도 중요한 거는 자,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시켰는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추세가 연속으로 자, 음봉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이걸 제가 4시간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4시간으로도 체크를 좀 해볼 건데 자, 4시간으로 체크를 해볼 때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일단 매집 흔적이 한번 보입니다. 세력들의 매집 흔적. 그 다음에 여기도 세력들의 매집 흔적이 보여요. 그 다음에 네, 한 두 자리 정도. 지금 보면은 여기 두 자리, 여기랑 여기. 지금 저점에서 떨어질 때 또 올라가고 떨어질 때 올라가는데 이 세력들이 매집했다라는 거는 이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는 걸 보면은 아, 매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한 5,200원대에서 한 6,000원대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분할로 한번 매수를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이 과거에 거래대금이 터졌죠. 10배 이상.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고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투자증권
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자, 뭐 딱히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지금 이게 하나투자증권, 뭐 하나생명, 뭐 하나손해보험, 뭐 하나자산운용, 뭐 이런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뭐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메타버스 지금 채용 설명회,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뭐 채용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뭔가 채용을 또 메타버스로 이렇게 또 활용하려고 하는 뭔가 뭐 그런 것들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 뭐 새롭게 편입된다 이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새롭게 돌파구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전반적으로 그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나빠 보이진 않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 전반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주가 올라가서 거기에 반사이익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회사의 개인적 영향으로 봤을 때에도 뭔가 좀 이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왜냐하면 이 거래량만 보면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거래량이 10배 이상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영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점에서 뭔가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의 흔적들이 다 눈에는 보인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을 한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한 5,500원대에서 한 6,000원 정도의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는 항상 바닥에서 잡든 아니면 고가권에서 잡든 항상 급등을 시킨 뒤, 혹은 거래량이 저점에서 터진 뒤에 저가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그런 흔적들을 여러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보도록 할 겁니다. 자, MPC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지금 11월 달에 거래 대금이 6,825% 이렇게 좀 터졌고, 이거 같은 게 거래 대금 10배 터지기 전에 자, MPC 이것도 한번 볼까요? MPC 보통주. 자, 거래 대금이 10배 이상 터진 게 언제쯤 터지냐면은 요때 터진 거예요. 자, 이때 잘 보세요. 거래 대금 10배 터졌죠. 요때입니다. 요때인데, 자, 그 전에 과거에 이렇게 이제 매집을 했었던 흔적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다 매집 흔적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지금 고가를 5,850원 정도로 이탈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봉상 이렇게 터지고 나서 10배 이상 터지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눌림목 형태.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일봉상 10배 이상 터지는 조건까지는 만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조금 더 작은 타임프레임으로 가서 이 저가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는지, 네, 그런 것들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요게 지금 6,640원대예요. 근데 MPC 같은 것도 6,860원. 자, 요 자리를 정말 여러분들 안전하게 이게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 6,880원대 있죠. 네, 그 자리를 이제 갭 없이 그냥 갭으로 막 올렸다기보다는 그냥 본장에서 살짝 이탈이 나와준다면 여기가 또 매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지금 아까 보니까 이 자리랑 이 자리가 지금 본격적인 매집이 일어나는 자리인데, 이렇게 매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쏘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앞에 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그죠? 앞에 뭐가 많아요? 매수 매물대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은 앞에 나왔던 매수 거래량이 50%만 넘어가도 고점이라고 보거든요. 매도 거래량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인데, 이 앞전 거래량의 50%가 뛰어나오면 그게 이제 고점 상투 잡는 그런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거래량이 거의 자, 전봉 대비 거의 80% 가까이 찼죠. 그럼 이게 상투 잡는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가는 척하면서 내리꽂죠. 이게 뭐냐면 상투 잡는 거래량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하기 위해서 이런 거래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쭉 떨어뜨리죠. 그 다음에 다시 충분히 저가에서 거래량이 말랐을 때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MPC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 이상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서 자, 고점에서 개인들을 많이 태운 겁니다.
그다음에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MPC 같은. 그래서 지금 6,880원이죠. 그래서 한 7,000원대나 한 7,200원 정도의 어느 정도 돌파가 나온다면은 이것도 슬기롭게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제가 보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좀 많이 분석을 해봤어요.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차,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코스피, 나스닥 지수, 그다음에 여러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코스피가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또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좋으면 당연히 시장 자체가 좋겠지만은 코스피가 떨어지더라도 그 안에서도 숨은 옥석을 충분히 이렇게 가려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슈에 의해서도 이런 충분한 옥석 가리기가 제가 보기에는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조금 더 찾기가 편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분할로 접근하시는 부분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저가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익히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실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를 좀 지향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